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아무래도 어제도 주가 하락했는데 오늘 또 올라서 또 1위 1비 하시면서 이제 가나? 이런 생각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HLB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또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언제 올라갈지 기다려 보시고 좀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이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MC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12월 13일 지나가고 있죠. 12월 13일 지나가고 있고 사실 CMC에 대한 힌트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HLB 쪽에서는 CMC 관련된 일정을 공유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항상 초점을 제대로 봐야 돼.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미 HLB가 주가를 올리려고 설계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말도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HLB가 딱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CRL의 원인, 그쵸? CRL의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HLB 쪽에서 비모 인스펙션과 CMC에 대한 문제로 CRL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FDA 원문을 봤습니까? FDA에서 CRL을 준 원문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쵸? 근데 HLB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모와 CMC 때문이다 라고 이미 5월 17일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계산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해결하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5가지 있었어요. 문제가 5가지 있었으면 뭐 비모, CMC 등등등 5가지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뭐요? 이 비모와 CMC가 가장 해결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HLB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갈 거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HLB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모 인스펙션과 CMC의 문제가 CMC 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요것 때문에 CRL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HLB 쪽에서는 이 뒤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은 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엔 없어지는 거지. 비모와 CMC만 해결되면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한테 유도하는 걸 수 있죠. 그러면서 비모에 대한 부분, 그럼 CMC에 대한 부분 해결 완료되면 이걸로 주가를 다시 한번 3월 20일까지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왜? CRL의 원인이 해결되었으니까. 근데 이 진짜 CRL에 대한 원인이 비모와 CMC 두 개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HLB 쪽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가 급락했을 때 계속 주주분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원했던 게 뭐예요? CRL 그 FDA에서 보낸 원문을 공개해라. 정확히 뭐 때문에 비모 CMC 집어치우고 뭐 때문에 정확히 CR을 받았는지 공개해라 라고 했는데 HLB 측에서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니 그 원문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쵸? 원문 공개라는 얘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원문에 있는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HLB의 입장에서는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요게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언급했을 가능성 또한 저는 생각을 하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HLB 안티네? 안티가 아니라 HLB를 세력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들만 놔두고 이러한 재료 해결하기 힘들거나 불확실성한 재료들은 노출 안 시키는 거죠. 왜? 비모, 실상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CMC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보이잖아. 근데 CMC에 대한 일정도 공개할지 안 할지 고민이다라고 HLB 쪽에서 얘기했는데 잘 나오면 공개하고 잘 안 나오면 공개 안 하고 딴 걸로 뭐예요? 딴 걸로 엮어서 갈 수 있는 거야 뭐야? 릴레이 테라피틱스 관련된 거 재료로 그냥 1월에 바로 사용 승인 신청하겠다. 올려버리는 거야 그냥 재료로.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심스러운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내는 거 그게 일단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자, 뉴스를 일단 보면 자 이게 5월 며칠이요? 이게 5월 17일 그쵸? 일단 HLB가 CRL을 받았던 건데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파이널 리뷰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밝히는 게 사기 아니냐, 그동안 항서제약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 등 CRL 원문을 공개하라는 데 요청이 이어졌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CRL 원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게 핵심이요. CRL 원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HLB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요? 바로 CMC에 대한 문제. CMC에 대한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고, 마이너한 내용, 그죠? CMC에 대한 문제인데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고, 이 마이너한 문제인지 핵심적인 문제인지는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쪽에서 해석할 때는 마이너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할 때는 수정 보완했다면서, 그죠? 하지만 칼렌저와 제조공정 지적에 대한 항서 측 답변이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라고 말했다. 자, 근데 파이널 리뷰 때 항서제약 CMC의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는데 이걸 뭐 한 거예요? 일단은 5월 17일 전에,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 전에 파이널 리뷰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마이너한 내용이 있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주가에 영향을 끼칠까봐. 결과적으로 요게 나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첫 번째 CMC에 대한 문제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기 어렵다. 진 회장은 비모 실사 여행 제한 문제로 인해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우리 임상 사이트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이 포함되었는데 전쟁 중 관계로 실사를 가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CMC와 비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더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HLB 측에서 얘기하는 게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였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요거 비모와 CMC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HLB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사를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99% 승인된다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바이오 그 업계에서 일하는 게 아니지만 바이오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서 뭐 무조건 임상 이거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HLB에서 하는 얘기가 99% 승인 받을 거다. 이런 말 했다가 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허세가 심하다. 허세가 심하다. 너무 허풍이 심하다. 너무 자만감이 높다. 누가 봐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 같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제가 지금 뭐 나쁜 말 하려는 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CMC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든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만약에 CMC에 대한 부분이 뭔가 마이너한 문제가 하여튼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릴레이 테라피틱스 있잖아요. 이번에 라이센스 인한 거 LI 한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년 1월에 그냥 띄어서 올려버리는 거죠. 릴레이 테라피틱스 사용 승인 신청할 건데 FDA 사용 승인 할 건데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하면서 뭐 주가 띄워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재료는 다 만들어져 있다. 재료는 만들어져 있고
세력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출렁거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놓고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체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놔야 된다. 이때처럼 2분의 1 매도, 2분의 1 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부터 버텨내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얘네들의 계획대로, 얘네들의 일정대로 주가를 올리는 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올라갔을 때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관점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HLB 관련돼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렸어요. 보면은 우리 HLB 5.7에서 5.8 2차 매수 타점, 그리고 6.3에서 6.4 여기도 우리가 HLB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여기 잡아드렸단 말이야. 이쪽에서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잡아드리고, 우리가 비모에 대한 부분 분명히 나오면 올라갈 거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또 뭐요? CMC에 대한 부분 나오면 올라갈 거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CMC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CMC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내용이 HLB적으로 들려왔다 라고 하면 발표 안 하면 그만이다. 야, 그런 사고로 생각하지 마. HLB는 그런 회사 아니야. 맞아요. 그런 회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의심을 해야 된다. 막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하는 말도 믿지 말고 참고를 하세요. 그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주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비판적 사고, 잘못됐을 때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란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그냥 CMC 통과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HLB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무조건 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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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가능성은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왜 안 되냐. 어쨌건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지금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대감을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됐을 때 3만원에서 20만원 주가가 올라갔는데 회사가 그대로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린 뭐 해야 된다? 매도 사야 된다. 왜? 7배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다. 매도해야죠. 그 결과적으로 이거는 승인에 대한 여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7배가 올라갔다.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승인되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사실상 7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2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에서 7배 올라간 상태에서 승인되면 점 상한가 갈까요? 점 상한가 갈까? 시총이 25조인데 점 상한가 갈 수 있을까? 못 가지. 점 상한가 못 간단 말이야. 승인돼도. 근데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점화 세네방이에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분할 매도가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냥 주식 자산만 10억 있다고 합시다. 현금이 10억이 있어서 이거 주식으로 잃어도 되는 돈이야. 그쵸? 이 사람의 1,000만원의 가치와 내가 주식 자산이 1억이야. 그죠? 이 사람이 현금, 이 사람의 1,000만원의 가치와 가치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요.
다른 가치. 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리스크에 대한 무게가 다르단 말이야. 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A라는 종목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는 100분의 1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다 잃어도 뭐요? 100분의 1 리스크다. 근데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리스크는 10분의 1이에요. 날렸을 때. 타격은. 틀리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 HLB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 수익 나는 사람 300%? 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200% 300%.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오래 들고 있는 만큼 수익을 더 내야겠다라는 부분. 좋은 부분이에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익률을 뱉어내는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4, 5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죠. 수도 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다린 시간. 더 갈 것 같은데. 내가 기다린 시간. 아까우니까. 네가 이만큼 기다리고 이거 먹어야 돼? 더 먹어야지. 이런 욕심. 근데 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300만 원 생겼어. 엄청난 수익이잖아. 거의 그죠? 거의 400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2분의 1만 팔면 되거든. 내 원금 100에다가 내 수익 100. 그죠?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원금의 2배를 벌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200이 또 남았어. 그쵸? 총 이제 400이니까. 이걸로 뭐요? 이거는 팔든 이거는 빠지든 오르든 다 내 돈이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해야 돼. 매도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식에서 뭐 한다?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사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유일하게 HLB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 또한 사실상 그 사이사이에 10이랑 BW를 팔아먹고 팔아먹고 발행하고 이런 거 많이 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좀 대응을 해서 언제 어디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위에 번호 남겨놨죠. 위에 번호로 HLB 입장이라고 딱 5글자 남기셔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꼭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스크.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는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초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3월 26일 그리고 5월 14일 HLB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승인 받기, CRL 받기 이 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뭐죠? 2분의 1 매도해라. 매도하고 우리가 일정을 생각하자. 10월에 위고비 상륙 비만 치료제 잡아놓자. 대화제약 대봉 LS 얼마? 27,000원. 얼마에서? 9,000원에서 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CRL 받아가지고 하한가 2번 갔죠. 이 하한가 2방을 피하면서 익절한 2분의 1을 돈으로 3배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요게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뭐 이건 제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 스스로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IRA 법안 관련돼서 2차전지가 많이 올랐다 빠졌죠. 보면은 뭐 리튬 왜? 중국산 원자재와 뭐요? 중국산 원자재와 장비 요거를 막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원자재랑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금양 들어보셨죠? 50배 올랐어요. 하이드로리튬 40배 올랐어요. 말이 안 됐죠. 근데 이 종목 다 어떻게 다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왜 올랐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HL 바이오잖아.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HLB도 수혜를 받는단 말이야. 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레바 자체가 미국 회사기 때문에 크게 견제받지 않을 거예요. 생물보건 통과되면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CDMO 규제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반사 이득 온다 안 온다? 반사 이득 온다. 반사 이득 오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반사 이득이 오면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반사 이익이 오면 금양 같은 종목,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50배, 40배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100% 갑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셔라. 흐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들이랑. 그래서 요거 제가 히든으로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HLB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물량을 털어가는지 이러한 기법들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은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 자 요게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